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알 수 있어. 새해 첫 방송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저희 너도 알 수 있어. 이제 여러분들과 매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 함께 쌓아 나가도록 할 거고 지난해 여러분들께 드렸던 수익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수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증시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으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툭툭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저희 방송과 함께 단기적인 종목들로 함께 수익 쌓아 가시고 또 이미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한 그런 전략과 걱정과 고민까지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외에도 매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변동이 생기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장 마감 전에 잡아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요. 테마로는 저출산 관련한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올 때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좀 대두되기 마련이고요. 게다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고령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관련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 다음 테마로는 전력 관련한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뭐 가스부터 전기까지 수도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현실에서 돈과 관련이 있는 문제는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면서 두 가지 테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련한 테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가볍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까지 12월 달에 과연 저희 방송에서 어떤 수익을 보여드렸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환인제약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첫 번째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한 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그리고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과연 이 타이밍이 맞는 것인지라는 의문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건실한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뭐 PER이라든지 재무 같은 거를 다 따져봤을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뭐 이 종목으로 뭐 장난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덜어놔도 되는 종목이다. 속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바로 이 환인제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아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로서 게다가 제약바이오 특성상 굉장히 크게 슈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린 종목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제가 한 종목을 더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는데 환인제약 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죠.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로 여러분들께 한 3주간의 시간 동안 136.6%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딱 정확하게 저점을 공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방송 보고 지금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그 이후에 공략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관련한 테마 종목들 계속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외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슈팅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역시나 공략을 성공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잔잔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슈팅이 나왔죠. 저희가 기다리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슈팅 흐름이 나오면서 11.1%라는 상승세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골든크로스와 재료를 확인하고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게 공략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최근 방송 공략주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15% 여러분들께 상승 흐름을 잡아드렸고 역시나 슈팅 전에 여러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지표가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때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리노공업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테마주도 선추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매주 여러분들께 딱 2종목씩으로 이렇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방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과연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빠르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전략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고 링크 눌러주시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제가 방송에 나가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이 기회 또 종목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장 마감 전에 빠르게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이 종목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요. 일단 신년입니다. 새해 초에 우리가 가장 정부에서 크게 주목을 하는 행사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께 예산 결정이 바로 새해 초마다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게다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육아 지원책을 지금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표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앞다퉈서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출산 관련한 육아 지원책이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죠. 이틀 전부터 바로 매달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라는 거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급여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단 며칠 안 된 상황입니다. 육아급여, 부모급여를 따로 지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달 100만 원씩 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당연히 좀 크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 토론의 화두로 오른 게 바로 저출산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연초에 있는 이런 토론회에서 관련된 문제를 다뤘다면 당연히 이는 정책으로 혹은 보여주기식일지 모르더라도 관련한 대책으로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어제 이미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한번 상승을 크게 보여줬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지수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관련한 종목들 생각보다 등락폭이 적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장이 조금 점심때쯤 회복이 되었을 때쯤에는 관련한 종목들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힘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연초에 볼 수 있는 정책 관련한 모멘텀 외에도 총선 지금 현재 10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일이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때 국민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게 과연 젊은 세대한테도 또 나이가 좀 드신 세대한테도 당연히 저출산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관련한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총선 전까지 볼 수 있는 정책과 대책 관련해서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 총선과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테마가 그렇지만 좀 나는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놓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련한 종목들 100일 동안 총선 전까지 빠르게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저출산 관련주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종목일 수 있습니다.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사실 뭐 육아용품, 아이들 용품을 생산하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요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저출산 관련한 테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바이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제대혈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이 제대혈이 뭔데 이렇게 저출산과 연결이 될 수 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께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아예 한 가구에서 낳는 아이의 수가 뭐 1명에서 2명, 저는 사실 많아봤자 한 3, 4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프거나 혹은 안 좋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혈, 우리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이 계속해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제대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함께 의료적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출산 관련주로서 이 종목이 유일하게 겹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게다가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죠. 환경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상기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 굉장히 좀 눈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에 특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작년부터 중국 건기식 시장 공략을 나서기도 했고 저출산 관련 건기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건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임신 준비 기간부터 또 우리가 수유를 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알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임신을 준비할 때 내가 임신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엽산
엽산과 철분을 잘 섭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야지 태아가 잘 들어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 단계에는 임신 초기 단계 혹은 준비 단계에는 엽산과 철분이 조금 위주로 들어가 있는 스텝 1, 1단계의 그런 건기식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임신 초기로 넘어가서는 기형아 출산과 관계가 있는 게 비타민 A라고 하죠. 비타민 A가 너무 차고 넘치면은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임산부들 이 먹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A만 빼고 딱 먹기는 쉽지 않겠죠. 그럴 때 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 중기 또 막달까지 게다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수유 중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텝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볼 수가 있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잘 살게 되고 하면서 건강에 훨씬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쏟는 세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로 볼 수 있는 이 건기식을 저출산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주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육아용품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여러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한 발 앞서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임신 전이라든지 초, 중기 또 마지막까지 필요한 영양소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일하게 그런 단계별로 조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저출산 모멘텀 이 종목에 대해서 잡아드렸다면 이제부터는요. 제대열 관련해서 좀 본업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저출산 관련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모멘텀이고요. 한 가지는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대혈 관련한 모멘텀입니다. 이 제대혈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탯줄에만 들어있는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로 인해서 혈액 질환에 관련해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혈액 질환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백혈병도 있고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결핵과 빈혈 또 피로감까지도 우리가 혈액 관련한 질환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였을 때 중요한 그런 질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혈병부터 다운 증후군까지 이 제대열이 있으면은 치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대열이 자기 탯줄에도 들어있고 형제의 피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과거에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열 보관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형제의 피로서 좀 줄기세포라든지 좀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은 굉장히 좀 바뀌고 있죠. 다자녀 세대가 아닙니다. 외동이 가장 많다라고 하니까 형제의 피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혈 보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대혈이 탯줄에서 나오는 피인 만큼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시장 점유율, 제대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 제대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대혈을 보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고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관련한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께 한 종목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올해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5만 명대다라고 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적은 건지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14세기
시기에 있었던 흑사병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거 들으시면 병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줄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출산에 볼 수 있는 육아용품 관련한 종목이 아니라 혹은 저출산 관련해서 뭐 캐릭터 상품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릭터 상품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함께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저출산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주의하셔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저출산 관련한 종목을 조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저출산 관련한 어떤 포인트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크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대혈, 탯줄에서 나오는 피, 이 피가 저출산 관련해서 질병 치료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적인 가치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관하는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점유율 1위인 이 회사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에 특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계별로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필수가 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이 독점을 하고 있는 데다가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저출산 종목이 아니라 우리 눈 뒤에서 슬금슬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저출산과 바이오가 합해진 이 종목, 정확한 종목 명의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뭐 요즘 젊은 세대들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안 낳는다라고 하고 있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왜 안 낳는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세대 간의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는데,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말 유일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게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뭐 사실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야 간의 경쟁 구도도 심하고 좀 앞다투어서 서로 까내리기 바쁜데,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함께 정책적인 면에서 좀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출산 장려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 물론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단순한 테마주보다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금 밀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총선 전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종목, 지금 자리도 마침 괜찮은 종목은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종목 오늘 방송에서 챙겨가시고 혹시나 놓친다 하시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오늘 방송에서는 꼭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저출산 관련한 종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장 거의 마감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걱정되시는 분들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저출산 관련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여러분들께 전략 맞춰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어떤 종목을 언제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장 마감 전에 공략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잠시 후에 공략할 두 번째 방송 공략주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도 괜찮은 종목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송 공략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속이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7일 여러분들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에서 찾아뵙고 있는데 12월 첫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방송에서 공략한 날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공략한 날짜 자체가 크게 좀 음봉을 그렸던 변동성이 컸던 날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보시고 나서도 괜찮을까라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정말 드물게 건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막 쉽게 장난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워낙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강국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찾는 분들 환인제약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이평선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지수를 이기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환인제약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한 가지가 더 있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약 3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136.6%의 상승률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한번 공략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136%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잠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탈출 기회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첫 방송쯤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실제로 12월 달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말 이 종목의 주가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라고 가지고 왔던 종목 역시나 적중하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사실 공략해드린 시점 자체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골든크로스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볼 수 있게 잡아드리면서 역시나 잔잔한 흐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슈팅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12.1%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이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역시나 좀 잔잔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1% 빠르게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하는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테마주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그 전에 보여드렸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해도 사실 최근 시장이 워낙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여러분들께 좀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테마주가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도 너무 긴 시점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연초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새로운 종목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첫 번째로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놓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도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2024년도 새해가 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라든지 연말에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 볼 수 있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한 테마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강했던 가장 두 가지 테마를 고르자라고 하면은 정유와 해운주, 유가 관련한 종목과 해운 관련한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특징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죠.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관련한 종목들 역시나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닌지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좀 이 관련한 종목들이 대두가 됐던 거는요.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위기감 때문은 맞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유가 관련한 종목들, 정유 관련한 종목들 너무 단기적이어서 저는 안 볼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지만요. 그런 분들 유가 관련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요. 그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좀 전략적으로 모아놓는 기름을 다시 한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이 기름을 모아두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재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유가가 오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초반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뭐 폭탄이 크게 터진 것보다는 미국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 기름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략적으로 사재기를 시작했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이슈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한 종목들 너무 단기적인 테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생각하시면서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 종목 찾는 분들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도 함께 조금 이슈를 타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해 관련한 피해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홍해 장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부각이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지난주죠. 23년도 마지막 주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운주들을 움직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 운임지수라고 하는 건데 무려 일주일 동안 40%나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홍해 이슈도 있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한 번 운송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돈이 40%나 일주일 동안 올랐다라는 건 역시나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HMM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내놨죠. HMM에서는요. 이렇게 우회하면서 약 7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고 하거든요.
7일에서 8일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운임은 점점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면 해운주들 지금까지 조금씩 올라왔다면 이제는 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강했던 테마 그리고 잠깐의 전략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 관련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관련한 종목이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첫 방송이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1월 달만 해도 대만에서 선거가 있고요. 4월 달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한 종목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해왔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방송 중에만 QR코드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저출산 관련해서 총선 전까지 볼 수 있는 종목 공략을 해드렸고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정유주라든지 해운주까지 여러분들께 전망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내일부터 함께 공략해 나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방송 공략주는 여러분들께 전력기기 관련주 챙겨왔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 는요 총선 전까지 충분히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전에서 이야기를 했죠. 민영화에 대한 카드를 한 번 더 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게다가 전력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실적도 성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빠르게 전력기기 관련주 지금 대체 왜 봐야 되는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 관련주 어제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정작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슈가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는 그런 숨겨진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전, 한국전력이라고 하죠. 한전에서 민영화 카드를 아주 세게 뽑아든 상황입니다. 사실 매년 초마다 인상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상하수도 요금 혹은 난방비, 가스비까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에서 이제는 단순 그런 가격 인상이 아니라 민영화 관련한 선언을 해낸 상황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작년 봄쯤에 사실 가스 요금이 굉장히 유독 크게 오르면서 폭탄 고지서 나도 받았다라는 이런 대란이 한 번 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가격 상승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요. 김동철 사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신년사에서 탈공기업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좀 막을 수 없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전기 같은 공공재가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효과는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오게 될 거고요. 사실 이번에 한전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공 사례 이탈리아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사례라고 불리고 있는 이탈리아를 조금 확인을 해보자면 민영화와 함께 약 올해만 해도 7조가 넘는 영업이익만을 냈다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으로 7조 이상을 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민영화를 했다라고 했죠.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전기세가 비싼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은데 실패 사례를 살펴보자면 텍사스, 미국의 한 주인 텍사스 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인 만큼 돈을 어찌됐건 민영화를 하면 아껴야 되고요. 그만큼 설비 투자에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텍사스에서 1년에 약 13번 정도의 정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오를 대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내에서 현실화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나빠질지는 사실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이 공포 자체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종목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기세 오를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한 종목들로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는 공포를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민영화 공포가 점점 현실화가 되고 그 스타트를 전기 관련한 종목들이 꼽는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 딱 한 종목 여러분들께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이 민영화 공포의 선두주자로서 빠르게 움직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하시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과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목명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챙겨가셔야 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한국전력, 한전이 탈공기업 검토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전기장비 관련한 종목들 어제부터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는 바로 실적에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힘은 실적에서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좀 굉장히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배경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최근 들여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상승하는 이유
주가 있을 거고요. 이 종목은 거기에 모멘텀을 한 번 더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먼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종목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가 함께 신사업으로서 성장 모멘텀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게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와는 굉장히 큰 차별성이다 라고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큰 작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걱정을 했던 게 이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점점 뜨면 뜰수록 이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전기까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설이 돌았을 만큼 굉장히 전력 채굴량이 큰 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자체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버려지는 전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요, 버려지는 전력을 또 남아도는 이 전력을요,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신사업으로서 영입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회사가 이렇게 남아도는 전력으로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시작한다면 마침 또 4월 달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까지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과 함께 조금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시장 가치도 그렇고요.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연초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미 좀 분위기는 탔기 때문에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5분 후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한국전력 한전의 민영화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 사실 올해 내내 민영화라는 키워드가 조금 우리 주식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인 이런 전기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가에서도 그렇고요. 의료에서도 그렇고 민영화 이슈가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장 올해 2024년도에 YTN과 TBS 민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KBS2 같은 경우에 사실 KBS는 굉장히 좀 공영방송인데 KBS에서도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에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영화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송의 민영화 어찌 보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이렇게 올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또 의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가 싸죠. 의료 비용이 싼데 민영화가 정책적으로 조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법안이 올해 입법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영화 이슈가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공공재,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딪혀야 되는 전기요금 민영화, 그렇다면 가장 그 선두주자에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조금 빠르게 테마주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관련한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사실 새해 들어서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했던 시장인데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 걱정과 고민까지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1분 안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한 가지는 전력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